지난해 새만금 사업 1단계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서 기본 계획이 재정비됐습니다. 현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그린 뉴딜의 신산업을 접목했습니다.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과 스마트 그린 산단이 그것인데 그 환경에 부합하는 산업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R&D 및 실증 사업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재생에너지 디지털 트윈 및 친환경 교통 실증 연구 기반 구축 사업, 그린 수소 생산 클러스터 조성과 에너지 자립, 탄소 중립, 아리백이 실현되는 스마트 그린 산단을 조성하기 위해서 올해 기본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내부 개발에 대한 속도감 있는 추진을 강조했습니다. 공공 주도로 매립을 활성화시키고 그 안에 핵심 기반 시설을 조성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이를 토대로 문화와 레저 산업 활성화 방안도 내놨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새만금 내측 해역 수위가 마이너스 1.5m가 되어야 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해수 유통이 되더라도 1.5m 이내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잘 아시겠습니다만 새만금의 내부 개발은 도로에서부터 산단의 구축이나 모든 게 마이너스 1.5m 관리 수위에 맞춰가지고 개발이 진행이 되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계획이고 현재도 그렇게 추진 중이기 때문에 대선 등을 앞두고 있는 시기에 현 정부가 내건 마스터 플랜에만 집중된 전략이 이후 변화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일관된 추진을 자신했습니다. 지원 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도 10년 단위로 정해진 계획이 번복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새만금에 대한 지원에 대한 강도는 어느 정부냐에 따라 조금 변동이 있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새만금 기본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 1단계의 기본계획도 2010년대에 만들어졌고 새만금 개발청이 13년도에 개청이 되면서 그때 한번 수정을 했고 계속 해서 지금까지 온 겁니다. 일부 이제 좀 상황이 변동이 있을 때는 조금 수정을 했습니다만은.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새만금 해수 유통과 농업용지 활용 방안, 또 수산업과 관련된 여러 요구에 대해서는 앞으로 있을 새만금 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2050년까지 단계별 추진 계획이 세워졌죠. 먼저 앞으로 10년 2단계 계획 좀 어떻게 진행되나요? 예, 이번에 새만금 기본계획의 변경의 가장 큰 핵심은 새만금의 역할을 그린 뉴딜과 신산업의 중심지로 전환하고 구체성을 높여서 실행력도 굉장히 높일 거고요. 네.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공공 부분의 역할을 강화해서 민자 유치를 좀 강화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2050년까지를 이제 종료 시점으로 명시를 하고 2030년까지 78% 정도까지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를 했고요. 네. 이와 함께 이제 구체적으로 내용을 보게 되면은 북측 권역, 그러니까 지금 군산 쪽에 있는 1권역에는 신공항이 들어섭니다. 그래서 신공항 공항 경제 특구를 조성을 하고 우리가 지금 3기가와트 정도의 태양광을 지금 생산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네. 그걸 기반으로 한 스마트 그린 산단을 조성하겠다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중앙 권역에 있는 이 권역에는 이제 지금 현재 그 수변 도시가 지금 착공을 작년에 했는데요. 그와 연계해서 그 신항만과 연계해서 항만 경제 특구도 조성하고 그린 수소를 기반으로 한 그린 수소 복합 단지도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이제 밑에 반에 있는 부안 쪽에 있는 이제 3권역, 그 이제 지금 관광 레저 용지로 되어 있는데 거기는 여러 가지 신기술도 실증을 하고 또 와서 체험도 하고요. 그런 부분을 관광 레저와 이제 연계시키는 부분에 복합 관광 신기술, 신산업 복합 관광 레저 단지를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거기는 이제 여러 가지 우리 지금 태양광 발전 사업권을 많이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발전 사업권을 인센티브로 제공을 해가지고 민간 사업자를 유치해가지고 지금 개발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 구체적인 계획이 지금 많이 나와 있는데 네. 그동안 새만금 사업이 좀 지지부진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도민들이 좀 많은데 네. 이번에는 바뀐 변경안 제대로 추진이 좀 될까요? 예, 그러니까 현재까지의 기존의 계획은 이제 민자 유치를 전제로 많이 했습니다. 이제 그렇다 보니까는 민간 사업자들이 여러 가지 기간 시설 같은 것도 이제 설치를 해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이 커서 그동안에 사업이 좀 지지부진한 측면들이 많이 있었고요. 지금 이번에 변경안에는 이제 이 민간 공공 부분의 역할을 많이 강화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가장 큰 것은 이제 내부 간선도로를 정부 예산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내부 간선도로 같은 경우는 민간 사업자 부담이 많이 큰데 그 중에서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구간을 먼저 설정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이번에 재정으로 전환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이권역과 상권역 사이에 관련되는 도로가 한 18km 정도 되는데 그 도로에 대해서는 재정으로 전환해서 곧 예비 타당성 조사를 지금 현재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이제 공공주도 매립으로 전환하게 되면서 새만금 개발공사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제 새만금 공사와 함께 한국수자원공사가 또 같이 참여를 해가지고 내부 개발을 견인하게 됩니다. 예. 수자원공사 같은 경우는 이제 시와댐의 공사 경험이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서 또 간척지 개발한 여러 가지 개발 경험들이 노하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네. 수자원공사와 같이 새만금공사와 수자원공사 같이 해가지고 네. 공사를 좀 많이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앞서 저희가 뉴스에서도 다뤘는데 새만금 사업이 가장 큰 쟁점 가운데 하나가 수질 문제잖아요. 네. 오늘 이제 해수유통 관련해서 이런 내용을 좀 변경안에 담아달라 이런 지역 여론이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일단 이번에는 담기지 않았는데 네. 앞으로 해수유통 문제 어떻게 논의될 것으로 보세요? 예, 해수유통은 아까도 환경부 장관이 말씀을 좀 하셨지만 기본적으로는 현재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현행 유지하는 방식으로 할 거고요. 다만 이제 작년 말에 우리가 지금 가력도하고 우리 신시도에 배수 관문이 있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하루에 1회만 개통을 했는데 이걸 이제 2회로 개통을 작년 말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그 효과가 이제 지금 1월 달에도 좀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고요. 그 배수 관문을 확대하는 것과 함께 환경부가 이제 이번에 지금 후속 그 수질 개선 조치 계획을 이제 곧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예. 그런 부분을 같이 시행을 한 23년도 정도까지 네. 일단 단기 수질 대책을 수진을 하고 23년 이후에 전반적인 부분의 그 수질 개선 효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이후에 해수 유통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네, 2년 뒤에 다시 이제 결정하겠다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시죠. 네네. 마지막으로 지난해 SK 컨소시엄이 새만금에 2조 원 규모의 투자 협약을 했죠. 네. 내부 개발과 함께 기업 유치 역시 중요한데요. 네. 앞으로 계획이 좀 어떤가요? 예, 지금 이번에 이제 말씀드린 대로 새만금의 비전이 그린 뉴딜과 신산업 중지로 변경이 됐습니다. 거기에 맞춰가지고 여러 가지 투자 유치 산업도 거기에 전략 사업에 맞춰가지고 지금 투자 유치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말씀드린 대로 태양광이나 풍력, 그린 수소 등등의 신재생 에너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관련되는 기업들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 친환경 미래차 중심으로 해가지고 전기차랄지 수소차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2차 전지 등등과 관련되는 부분의 여러 산업들 이런 부분하고 미래 교통 분야 신산업 관련해서 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SK에서 투자했듯이 이제 데이터 센터가 들어오게 되니까요. 그런 데이터 센터과 관련되는 4차 산업과 연계되는 산업들 이런 중심으로 해가지고 좀 투자 유치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와 함께 지금 저희가 그래서 최근에 이제 곧 앞으로 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제 아리백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리백위원회와 같이 협업해가지고 우리나라의 아리백을 선언한 여러 가지 기업들과 그다음에 글로벌 기업 중에서도 한국에 또 들어와 있는 또 이런 글로벌 아리백 기업들로 같이 해가지고 좀 새만금 산단에 우리 이제 스마트 그린 산단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런 기업들을 어떻게 하면 유치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계속 지금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 7시 뉴스입니다. 제조업 위주에서 신산업 중심으로 산업 경제 여건이 변화하면서 새만금 기본계획도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오는 2050년까지 새만금을 친환경 그린 뉴딜과 신산업 중심지로 개발하고 27만 명이 거주하는 에너지 자립도시로 만들겠다는 건데요. 먼저 안승기 기자입니다. 지난해 동서도로 개통에 이어 도로망과 철도 등 기반시설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새만금. 애초 100%였던 농지가 30%로 줄고 도시 면적이 70%로 늘어난 뒤 지난 2014년 종합개발계획이 마련됐는데 7년 만에 기본계획 변경안이 확정됐습니다. 기존에 무게를 뒀던 국제 자유무역 중심지에서 재생에너지와 친환경 수소 등 그린 뉴딜과 신산업 중심지로 개발 방향을 수정하고 새만금 개발 완료 시점인 2050년까지 10년 단위로 실행 계획을 세웠습니다. 올해부터 태양광과 풍력 등 세계적인 규모의 재생에너지 사업을 본격 추진하여 내년부터는 청정한 전기를 생산해 내겠습니다. 오는 2030년까지 투자 유치의 뼈대가 될 2단계 개발을 추진할 예정인데 스마트 그린 산단과 그린 수소 복합단지 조성,
공항 항만 건설 등으로 저탄소 에너지 자립 도시의 기반을 마련합니다. 4단계에 걸쳐 수변 도시 등을 중심으로 27만 명이 거주하는 공간을 만들겠다는 목표입니다. 기존에 6개로 나눴던 내부 용지는 산업과 글로벌 융복합, 관광 레저와 배우지를 포함한 4개 도시권과 농생명권 등 5곳으로 압축해 권역별 특성화의 속도를 높입니다. 또 재정이 투입되는 공공사업을 늘리고 장기 임대 용지와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권 등 다양한 지원책으로 민간 투자 여건도 개선할 방침입니다. 지지부진한 사업 속도에 지쳐있는 전북 도민들께 이번에는 제대로 개발이 된다는 희망을 주는 계획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면적이 줄어든 농업용지에 대한 용수 공급은 새만금호가 아닌 기존의 금강 서포양수장과 만경강 어우보 등을 활용하기로 했고, 새만금 기본계획이 7년 만에 바뀝니다. 공개된 변경안을 보면 앞으로 30년 동안 새만금을 그린 뉴딜과 신산업 중심지로 개발하겠다는 게 골자입니다. 논쟁이 되고 있는 새만금 수질 개선 방안은 오는 24일 열릴 새만금위원회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진휘 기자가 보도합니다. 석 달 전 새만금 현장에서 열린 새만금위원회 회의. 기본계획 변경을 앞두고 새만금의 개발 방향을 정부의 핵심 정책인 한국판 뉴딜 중심지로 정하자는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새만금개발청은 오는 2050년까지 새만금을 그린 뉴딜과 신산업 중심지로 만드는 게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안의 핵심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새만금 산업단지와 신항만 주변, 잼버리 개최 예정 부지, 농생명 용지 등을 4개 도시권역과 농생명 권역으로 나눠 개발할 예정인데 10년 단위로 4단계까지 오는 2050년을 사업 종료 시점으로 공식화했습니다. 오는 2030년까지 이루어질 2단계 개발에서는 스마트 그린 산단과 그린 수소 복합단지, 항만 경제특구, 공항경제특구 조성과 재생에너지 사업이 집중적으로 추진됩니다. 시기나 그다음에 또 주체 이런 등등도 좀 명확히 할 계획이고요. 국비로 전환해서 할 수 있도록 지금 계속 관계부처랑 협의하고 있고요.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에 이어 군산시의회도 해수유통을 기본계획 변경안에 반영할 것을 요구하고 나선 가운데 구체적인 수질 개선 대책과 새만금 용지의 30%를 차지하는 농생명 용지 용수 공급 대안은 오는 24일 새만금위원회에서 결정될 예정입니다. 관계되는 부처에서 이제 안건을 만들어서 보고를 해서 논의를 하고 논의된 결과는 저희 기본계획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정부의 개발 계획과 시민사회단체 요구가 일부 엇갈릴 것으로 보여 논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유진입니다.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안이 10년 만에 수정돼 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환경단체는 해수유통 방안이 빠졌다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군산형 일자리 사업 지정을 위한 민관합동지원단이 군산 현지에서 점검 활동을 벌이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습니다. 설 대목을 맞았지만 활기를 찾지 못하는 전통시장이 비대면 요리 강습 등으로 활로를 찾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만금의 미래를 좌우할 기본계획 변경안이 10년 만에 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연차별로 구체화된 내부개발 계획이 새만금의 확연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환경단체들은 해수유통 방안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반발해서 진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유룡 기자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연구 용역을 통해 다듬어온 기본계획 변경안. 정부가 온라인 참여 창구인 광화문 1번가에 초안을 공개하고 국민 의견과 평가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10년 전 기본계획 수립 당시와 여건이 많이 달라진 점을 반영해 목표부터 실천 계획까지 변화가 분명합니다. 새만금 사업이 어떻게 하면 빨리 사업이 진행될 수 있고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지에 대한 새로운 전략을 마련했고 이제 새만금의 투자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사항들을 좀 반영을 했습니다. 급격한 기후변화와 4차 산업혁명 등을 감안해 그린 뉴딜과 신산업 중심으로 역할을 재정립했고 내부 개발 완료 시점도 명확해졌습니다. 국제협력 비즈니스, 농생명 산업지구 등 선언적인 계획에서 벗어나 디지털 도시, 식품 산업지구, 그린 수소 경제지구, 공항경제 특구, 마을 산업지구 등 좀 더 구체화됐습니다.
내부 개발 목표도 2030년, 2040년, 2050년 등 10년 단위로 세부화해 언제쯤 새만금이 궤도에 오를지 예측 가능해진 점도 변화입니다. 인구 25만 명 정주를 목표로 교통망 확충과 용수 공급, 하수 처리, 폐기물 처리, 에너지 공급, 방제 계획까지도 망라되었습니다. 변경안은 국민의견 수렴과 보완 작업을 거쳐 오는 24일 전북도청에서 열릴 제25차 새만금 위원회에 보고될 예정입니다. 특히 기반시설에 대한 재정 전환하고 공공주도 확대에 대해서 MP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의견 개진도 하고 반영 여부를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3천억 원대의 정부 지원이 예상되는 군산형 일자리 지정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현장 실사에 나설 정도로 절차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군산에서 중소벤처 전기차 상생 모델이 구체화될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한범수 기자입니다. 군산형 일자리를 검토 중인 산업자원부의 민관합동지원단이 군산을 찾았습니다. 한국GM 군산공장을 인수해 전기차 클러스터를 꿈꾸는 명신을 방문해 실현 가능성을 꼼꼼히 확인합니다. 명신은 현재 해외 전기차 메이커에 부품을 납품할 정도로 기술력을 끌어올려 전기차 시장의 중심이 될 것을 자신합니다. 저희가 전기차 클러스터의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고자 합니다. 실질적으로 보이시는 이 플랫폼 자체가 저희가 지금 외국 회사와 같이 협력 개발하고 있는 플랫폼입니다. 새만금 산단에 하나둘 둥지를 들고 있는 다른 전기차 업체도 방문했습니다. 에디슨 모터스와 대창 모터스, MPS 코리아, 호스텍 등 4개 회사가 공장 건설 진행 상황을 밝히고 연말 안에 공장 가동을 공언합니다. 기존 공장은 부지가 협소하고 지원 인프라도 없어 군산에 둥지를 틀 계획. 전기차 붐을 타고 생산을 빠르게 늘릴 계획입니다. 군산 공장의 연산 능력은 전기버스 2,000대, 전기트럭 10,000대, 전기 SUV 5,000대를 생산할 수 있는 전기버스 10대가 인천시 등에 공급됐고 경유트럭 대신 선택 가능한 전기 화물차가 생산 중이라며 지원만 있다면 조속히 궤도에 오를 것을 전망합니다. 1충전 주행거리는 250km입니다. 110km 이상 속력을 낼 수 있고요. 가정용 220V로도 충전이 가능한 모델 되겠습니다. 정부는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타당성 검토가 마무리됐다며 조만간 지정이 가시화될 것이란 입장. 최종 지정 시 협업센터 개설과 공동부품 개발, 공동근로복지기금 등의 3,500억 원이 지원돼 군산 경제가 회생하는 계기가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새만금의 미래를 좌우할 기본계획 변경안이 10년 만에 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정부가 공청회를 대신해 온라인으로 변경안을 공개하고 대국민 의견 수렴에 나선 건데요. 연차별로 구체화된 내부 개발 계획이 새만금의 확연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환경단체들은 해수유통 방안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반발해 진통이 예상됩니다. 유령 기자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연구 용역을 통해 다듬어온 기본계획 변경안. 정부가 온라인 참여 창구인 광화문 1번가에 초안을 공개하고 국민 의견과 평가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10년 전 기본계획 수립 당시와 여건이 많이 달라진 점을 반영해 목표부터 실천 계획까지 변화가 분명합니다. 새만금 사업이 어떻게 하면 빨리 사업이 진행될 수 있고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지에 대한 새로운 전략을 빠르게 변화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물류혁신이 곧 국가 경쟁력입니다. 전북 발전을 위한 교통인프라 점검 순서, 오늘은 바닷길을 살펴봅니다. 새만금 산업단지의 기능을 높이기 위해선 해상물류의 중심인 신항만이 제 역할을 해야 할 텐데요. 추진 상황과 과제를 박웅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군산 신시도 바로 아래에 자리 잡고 있는 새만금 신항만입니다. 지금은 항만의 기본이 되는 방파제와 호환시설이 만들어졌습니다. 새만금 신항만은 2단계로 나눠 진행됩니다. 크루즈와 5만 톤급 대형 선박이 머무를 수 있는 부두 9선석이 조성되는데 1단계로 6선석이, 2단계는 3선석이 마무리됩니다. 새만금 신항만의 1단계 건설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오는 2025년 첫 모습을 드러낼 수 있을 전망입니다. 올해 저반시설 공사가 시작되는 등 항만의 모습을 본격적으로 갖춰갑니다.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인 자파부두 2선석 그리고 항로 준설 공사에 대해서 연내에 신규로 공사를 발주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북측 진입도로와 방파제 연장에 대해서 올해 이제 설계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앞으로의 관건은 1조 3천억 원에 달하는 민자 유치에 달렸습니다. 전체 9선석 가운데 2선석은 국가 재정 사업으로 추진되지만 나머지는 민간 자본이 투입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개항 초기부터 항만 수요를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이후 민간 투자를 끌어내는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5만 톤급 대형 선박의 입항과 출항이 가능해 새만금 내에 무역 물동량을 처리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항만으로서 새만금 내부 개발을 앞당기고 글로벌 우량 기업을 유치하는 데도 군산항이 오랜 기간 다른 항만과의 경쟁에서 밀리고 있는 상황에서 새만금 신항만이 서해 해상물류의 새 돌파구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웅입니다. 식민지에서 벗어나 세계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변모한 싱가포르. 중동 사막 허허벌판에서 글로벌 금융 메카가 된 두바이. 전쟁 폐허에서 유럽 최대 무역 항이자 유럽의 관문으로 부상한 로테르담. 역경을 딛고 일어선 이들 세계 초인류 도시들의 성공 신화 밑에는 세계 최고 수준의 항공, 항만, 철도가 결합된 트라이포트 복합 물류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물류가 곧 미래인 시대.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갈 원동력. 바로 트라이포트입니다. 새만금 광역 교통망이 될 공항과 신항, 철도 건설 사업이 올해부터 본격화됩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새만금 공항은 지난해 7월부터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해 올해 상반기 결과가 나오면 하반기에는 설계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새만금 신항은 2선석 규모로 올해 착공에 들어가 2025년 준공할 예정입니다. 항만을 연결하는 철도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예비 타당성 조사가 나오면 기본 계획을 수립할 전망입니다. 새만금 국제공항, 새만금 신항과 함께 새만금 관문의 한 축이 바로 새만금항 이립철도인데요. 새만금항 인입철도 건설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 선정됐습니다. 전라북도는 새만금 신항에서 군산시 대하역까지 화물과 여객을 수송하기 위해 새만금항 인입철도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는 새만금 신항에서 군산 옥구 신호소는 단선 전철로 신설하고 옥구 신호소에서 대하역은 비전철인 군장 산단선 구간을 전철화할 계획입니다. 예상 사업비는 1조 2,900억 원이며 2021년 설계에 들어가면 2027년 준공할 수 있습니다. 철도 건설이 완료되면 새만금 신항, 새만금 국제공항, 장항선, 호남선, 전라선까지 연결이 가능해집니다. 군산항에 하역된 컨테이너 화물을 전국 곳곳으로 실어나를 철도가 개통됐습니다. 장항선 대하에서 익산 구간은 복선 전철화까지 완료돼서 열차편이 확대되고 수도권을 연결하는 대체 노선 역할이 기대됩니다. 유리용 기자입니다. 군산항 컨테이너 부두에서 열차가 컨테이너 화물을 싣고 힘차게 내달립니다. 신설 군산항역에서 열린 군장산단 인입철도 개통식. 화물차를 이용한 육로 수송에 의존하던 군산항이 이제는 밤낮으로 쉬지 않고 달리는 열차라는 날개를 달았습니다. 700여 개 입주기업에서 생산하는 물품을 철도를 통해서 광양권, 부산권 등으로 편리하게 수송할 수 있습니다. 디젤 엔진을 단 구형 열차 외에는 달리지 못했던 장항선 도내 구간도 전철화가 완료됐습니다. 익산역에서 대하역까지 전철화가 1차로 진행됐는데 장항선 전체가 2024년까지 복선 전철로 개량되면 시속 250km의 준고속철이 달리게 됩니다. 호남선 KTX를 대신할 수도권 접근 수단이 추가로 생기는 셈. 전라선과 연계성도 강화해 서해안과 남해안을 잇는 간선 철도가 될 전망입니다. 선로 용량도 하루 23회에서 130회로 크게 증가되어 더 많은 열차가 운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간이역 수준이던 대하역도 외곽으로 이전하고 미래형 역사로 재탄생했습니다. 전라북도는 군장산단 인입철도에서 새만금 신항을 연결하는 추가 단선 철도를 2027년까지 추진하고 있다며 새만금 물류 확대의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생태 문명 중심지 새만금을 내륙은 물론 세계와 연결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철도라는 날개를 단 군산항, 사통팔달의 요지가 된 익산역. 네,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의 중심 허무 새만금 시내가 열렸습니다. 자, 이상으로 새만금 동서도로 개통식 공식 행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추운 날씨 그리고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에도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시범주행 참석 대비께서는 의전 도우미 안내에 따라서 시범주행 새만금 행정구역 통합움직임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새만금 개발청은 행정체계 설정을 위한 용역 결과 군산과 김제, 부안을 통합한 단일 행정체계가 가장 적합하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이에 따라 새만금 개발청과 전북도는 시군 협의와 주민 설득에 나서고 법 개정을 서두르기로 했습니다. 오영숙 기자입니다. 착공 5년 만에 개통된 새만금 동서도로. 하지만 행정지번이 없습니다. 방조제도로의 행정구역을 둘러싼 소송이 진행되면서 5년 넘게 관할권 분쟁을 이어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행정구역이 정해지지 않으면 재산권 행사가 어려워 새만금 개발과 투자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사정이 이러다 보니 새만금 개발청은 지난 6개월 동안 행정체계 설정을 위한 용역을 진행했습니다. 용역 결과 새만금을 각 시군으로 나누지 말고 세종시처럼 단일 행정구역으로 만들자는 대안이 나왔습니다. 새만금에 걸쳐 있는 군산과 김제, 부안을 묶어 통합 새만금시로 관리하겠다는 겁니다. 또 다른 대안으로는 새만금 구역만 별도로 떼서 특별시 형태로 분리하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새만금 개발 사업을 하면서 이제 어떤 방향이 추적의 방안이냐라는 걸 설정 방향을 마련해 봤는데 3개 시군하고 새만금 지역을 통합하는 통합안이 가장 좋겠다. 실현 가능성 면에서나 새만금 사업 진행하는 데서나 일본으로 이제 선두적이가 됐고요. 이제 그게 진행이 되지 않을 것 같으면은 이제 새만금 지역만을 단일 행정체계, 단일 행정구역으로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다만 관리 방식이 확정되고 인구 유입까지 시간이 걸리는 만큼 한시적인 전북도 산하의 출장소를 새만금에 두는 방안이 검토됐습니다. 인허가권은 새만금 개발청이 관리하지만 민원이나 관리, 일반 사무 등은 세계 시군이 아닌 출장소에서 한 번에 처리하기 위해서입니다. 합의하고 뭐 여러 가지 공감대 형성하고 그것들을 하기 위한 뭐 필요하다면 법도 개정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시간은 좀 많이 걸릴 것 같고요. 새만금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행정 업무를 논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시적으로 임시 행정 체계를 좀 운영을 하자라는 것도 같이 연구를 했어요. 전라북도에서 출장소를 만들어서 전라북도에서 지경으로 이제 운영을 하는 거죠. 그리고 강임준 군산시장님, 그리고 박준배 김대시장님, 권인현 문수님께서도 이동하셔서 축포식 함께하시겠습니다. 또 김병수 농어촌공사 기반조성 이사장님 이동해 주시고요. 최정우 새만금 총괄기획관님, 그리고 윤주선 새만금 통합심의위원장님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기원 계룡건설 상무님께서도 축포식 함께 하시겠습니다. 네, 오늘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착공식 축포식을 진행하기 위해서 주요 대기분들께서 이동하고 계시고요. 자리를 잡는 대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만금에 들어서는 첫 도시,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에 대한 기대감을 많이들 말씀하셨는데요. 스마트 기술과 아름다운 수변 경관이 어우러진 명품도시, 대한민국의 성장을 이끌어 나갈 도시가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착공식을 축하하며 축포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착공식을 기념하는 축포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축포식에 앞서서 잠시 기념 촬영이 있겠습니다. 손 하나 올려주시죠, 손요. 네, 살짝 버튼 위에 손을 얹으시고 함께 사진 찍을까요? 네, 앞을 보시고 포즈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럼 내빈 여러분께서는 저의 하나, 둘, 셋 구령에 맞춰서 포즈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전북 지역의 역사와 문화, 미래를 체험하는 국립새만금박물관이 내년 중 착공됩니다. 전라북도는 내년 상반기 중 새만금박물관은 착공해 2022년 완공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새만금박물관은 새만금 유역의 역사와 고고학, 새만금 방조제 건설 전후의 생활과 환경 변화상을 보여주는 시설입니다. 새만금박물관은 부안군 변산면 대학리 일대의 전시장과 수장고, 연구교육시설 등을 갖춰 연면적 5,400제곱미터 규모로 건립됩니다. 새만금 개발청은 새만금 관련한 물품과 역사물 전시 자료를 기증받을 계획입니다. 관광 명소와 용지에 들어서는 가상현실 체험 테마파크와 리조트가 이르면 내년 5월에 착공됩니다. 새만금 개발청은 사업 시행자가 최근에 법인을 설립하고 자본금을 납입했다며 내년 상반기쯤 인허가 절차가 마무리되면 착공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사업 시행자인 새만금 VR, AR 리조트는 오는 2023년까지 813억 원을 들여서 가상현실 테마파크와 리조트를 짓고 2025년까지 가족 리조트와 컨벤션 센터를 추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신시야미 관광 레저용지 개발 사업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오는 2023년까지 200실 규모의 호텔을 짓고 인공해변과 레저시설을 조성할 예정인데 현재 새만금위원회의 기본계획 심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변 관광시설과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운영되게 된다라고 할 것 같으면 1만 명 이상의 고용 효과와 1조 원 이상의 경제적 파급 효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계 기네스북에 등재된 바다 위의 만리장성이 우리나라에 있다?
유례없는 최고난도 심해 공사를 순수 한국 기술로 일궈낸 곳. 이로써 세계적인 한국 건설 기술을 알렸다고 평가받은 곳. 그곳은 바로 33.9km 세계 최장 새만금 방주제다. 총 공사비 2조 9천억 원. 장비 연 91만 대. 연간 투입 인력 총 237만 명. 장장 19년여간 건설된 새만금 방조제는 과연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었을까? 세계 최강 새만금 방조제에 들어간 토성량은 얼마나 될까? 1991년 11월 28일 새만금 간척 사업이 첫 삽을 떴다. 전북 군산시와 고군산군도 부안군을 연결하는 새만금 방조제가 간척 사업의 포문을 연 것이다. 최대 1650톤을 들어올리는 골리앗 크레인, 12,000마력의 바지선과 35톤 덤프트럭 등 국내 최대 중장비와 경부선 428km, 4차선 도로를 13m 높이로 쌓을 수 있는 1억 2,300만 톤의 토석이 세계 최장 방조제 건설에 투입됐다. 서해는 조수간만의 차가 크고 최대 유속 7m, 최대 수심이 54m에 달해 세계에서 유례없는 최고난도 공사였지만 국내 최초 준설회사 석토공법을 적용, 순수 국내 기술로 새만금 방조제를 세울 수 있었다. 준설회사 성토공법이란 바닷속 흙, 모래를 이용해 방조제를 세우는 공법이다. 이는 기존 육상에서 흙, 모래를 퍼왔던 방식보다 공야 훼손, 수산업 피해를 감소시키고 원지반 동일 재료를 사용함으로써 단면의 안정성을 높인다. 또 새만금 방조제의 경우 약 200억 원의 공사비를 절감시켰다. 방조제 건설의 핵심은 조석과 풍파에 의한 재료 유실과 피해를 막는 것. 이를 위해 방조제 건설은 유속, 해저지형 등의 측량으로 시작된다. 측량 후에는 기초지반 매트를 까는데 모래나 진흙으로 형성된 간척지 지반 유실을 막고 토석이 균등하게 분포되도록 하기 위해서다. 여기서 잠깐! 방조제의 TMI! 1970년대 건설된 아산만 방조제에는 기초지반 매트 대용으로 가마니와 짚을 사용했다는 사실. 오, 신기하다. 기초지반 매트 위에는 바닥보호 사석을 깔아주는데 상부하 중을 지탱하고 기초 흙모래가 물에 찌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후 1차 가석을 투입하고 유실되지 않도록 더 큰 규모의 돌로 그 뒷면을 눌러주는 금공홈을 시공한다. 이때 엄청난 크기의 콘크리트나 돌이 사용되기 때문에 12,000마력의 바지선과 15톤 이상의 덤프트럭이 동원된다. 다시 매트를 깔고 준설토 유출을 방지하는 필타공을 시공한 후 육지 방향, 즉 내측의 준설선으로 퍼올린 바닥 속 흙, 모래를 쌓아준다. 작업이 끝나면 방조제 검증이 되는 피복석을 깔고 도로, 육지는 사용 목적에 따라 마무리 작업을 하게 된다. 간척의 나라, 네덜란드, 일본이 벤치마킹한 대한민국 돌망태 공법. 방조제 건설에서 최대 난항은 최종 물막이 구간. 특히 끝막이 공사는 세계 최초 2개소에서 동시 진행됐는데 조수간만의 차가 심해 그 차가 가장 작은 소조기 때 공사를 끝내야 하는 시간적 싸움도 동반됐다. 여기에 폭이 좁아진 만큼 빨라진 유속을 이겨내는 것이 관건. 그래서 도입된 것이 바로 돌망태 공법이다. 최대 6톤에 이르는 돌망태와 대형 암석을 바다에 투입. 빠른 유속을 견디도록 한 후 당시 우리나라의 20대뿐이었던 35톤 트럭을 동원해 대형 돌을 쏟아부어 큰 물기를 잡았다. 이후 3톤 규모의 돌망태 27만 개, 15톤 덤프트럭 21만 대분의 암석을 투입해 최종 물막이까지 완성할 수 있었다. 그렇게 탄생한 세계 최장 새만금 방조제. 건설 당시 우리나라 방조제 기술은 세계적으로 인정받았는데 선진 방조제 기술을 보유한 일본과 네덜란드에서도 벤치마킹할 정도였다. 서울 면적 3분의 2, 새로 생긴 대한민국 영토에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 2010년 4월, 장장 18년 5개월 만에 새만금 방조제가 완전한 모습을 드러냈다. 군산, 부안 간 거리가 1시간 이상 단축되며 새만금 간척 사업의 서막이 열린 것이다. 409제곱킬로미터, 서울 면적의 3분의 2, 새롭게 일궈질 대한민국의 국토. 공부가 경제중심지로 태어날 새만금은 국제협력, 산업연구, 농생명단지 등으로 조성된다. 육상 태양광 선도사업을 통한 태양광 발전시설과 더불어 스마트 그린 산업단지는 디지털을 기반으로 한 친환경 제조 공간으로서 기업 전력량 100%를 재생에너지로 사용하는 R200을 현실화시키기 위해 세계 최대 규모의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할 예정이다. 이곳의 SK 컨소시엄은
창업 클러스터와 데이터 센터를 세우기 위한 2조 1천억 원의 투자 협약을 체결했고 수상 태양광 발전 산업도 이끌어갈 계획이다. 이뿐만 아니라 인구 2만 5천 명 규모의 자족 기능을 갖는 스마트 수변 도시는 스마트 친환경 에너지 기술을 적용, 다양한 스마트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능형 도시로 세워진다. 이로써 그린 뉴딜과 신산업 중심지로 우뚝 설 새만금. 지난 11월 개통한 동서도로를 시작으로 개통을 앞둔 남북도로와 철도, 항공, 항만, 핵심 교통축이 트라이포트를 이루며 새만금 개발에 속도를 붙이고 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그리는 땅, 우리 삶에 펼쳐질 그 역사의 한 페이지가 시작되고 있다. 새만금의 대규모 친환경 그린 수소 생산단지가 추진됩니다. 전라북도는 지난해 22개 기관과 기업에 이어 오늘 5개 기업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는데요. 이들 기관과 기업은 예비 타당성 조사 단계부터 클러스터 구축까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정부의 예타 조사를 통과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예타 조사를 통과하면 새만금이 차세대 산업인 수소 산업을 선점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중심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모영숙 기자입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이 들어서는 새만금. 이곳에서 생산되는 5.3기가와트의 재생에너지를 활용해 그린수소가 생산될 전망입니다. 하여튼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그린수소 생산 클러스터는 여러 가지 전문가들도 많이 말씀이 있겠지만 하여튼 새만금이 상당히 많은 적격지라는 많은 의견이 있습니다. 대규모로 생산되는 재생에너지가 많이 있고 또 그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수전의 등등을 통해가지고 하여튼 그린수소를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최초도 될 수 있고 전북도와 군산시, 새만금 개발청은 두산중공업 등 5개 기업과 그린수소 생산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미 지난해 KT와 하나 등 22개 기관과 기업이 참여한 1차 업무 협약에 이어 이번 추가 협약으로 모두 27곳으로 늘었습니다. 대한민국 미래 성장에 큰 동력이 될 거라고 저희는 확신하고 있고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과 함께 우리 군산이, 우리 새만금이 대한민국 미래의 발전에 큰 원조적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 특히 우리 그린수소 생산 클러스터 구축 협약이 꼭 정부 예타 사업으로 지정이 돼서 더욱더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들 기관과 기업은 예비 타당성 조사 단계부터 클러스터 구축까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정부의 예타 조사 통과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지난 2019년 정부의 수소 융복합단지 실증 공모사업에 선정돼 올해 상반기 기재부의 예타 대상 사업으로 신청할 예정입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거치면 새만금 509 7만 제곱미터에 오는 2023년부터 5년 동안 100메가와트 규모의 물을 수소로 만드는 설비가 들어섭니다. 사업비 3,700억 원을 투입해 연간 16,000톤씩 수소를 생산하게 됩니다. 새만금 그린수소 생산 클러스터는 생산부터 시작을 해서 이송 활용까지 수소 산업의 모든 것을 한 번에 해결하는 거점이 될 것입니다. 재생에너지 발전단지에서 남은 전력으로 이산화탄소 배출이 없는 그린수소를 생산하고 실증과 상용화를 위한 수소 융복합단지와 기업 유치를 위한 입주 기반 조성, 통합지원센터도 구축됩니다. 재생에너지 발전에서 나온 잉여 전력을 수소로 저장할 수 있고 전기를 만들 수도 있어 활용 가치가 높습니다. SK그룹을 시작으로 20여 개의 기업 유치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새만금에 조성되는 그린수소 생산단지, 정부의 예타 조사 대상에 선정되면 새만금이 수소 경제의 중심지로 도약하는 든든한 발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KCM 뉴스 속도가 붙긴 했지만 기업 투자는 여전히 아쉬움이 컸는데요. 이런 가운데 국내 대기업인 SK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2조 원 규모의 새만금 투자 계획을 밝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SK가 계열사로 컨소시엄을 구성해 새만금 투자에 나섰습니다. 발전 사업권을 받는 조건으로 사업을 벌이는 산업투자용 발전사업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겁니다. 핵심은 대규모 데이터 센터 구축입니다. 새만금 산단 509에 1조 9,700억 원을 투입해 2029년까지 데이터 센터 16개 동을 짓는다는 계획입니다. 새만금의 풍부한 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세계 최고 수준의 시스템을 갖추고 국내외 60여 개 IT 기업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기술 기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저 케이블과 광통신망도 구축될 계획입니다. 또 산단 209에는 창업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청사진이 제시됐습니다. 커뮤니티 역할라는 복합도서관을 기반으로 융합형 생산공간과 지원공간 등을 구성해 20년 동안 300여 개 기업을 육성할 계획입니다. 오는 11월 사업협약과 사업자 지정 절차가 이루어질 전망이며 사업이 체결되면 SK 컨소시엄은 200메가와트 규모의 수상태양광 발전 사업권을 받게 됩니다. 사업을 통해 2만여 명의 누적 고용 창출과
8조 원 이상의 경제 파급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새만금 개발청은 내다봤습니다. 새만금 지역 내 전략산업이 기능형 스마트 산업 분야로 4차 산업을 중심으로 급속히 재편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과거 삼성투자 무산 여파를 감안해 공모 과정에서 사업 부지 매입과 시설 완공 시점을 못 박았으며 위반 시 위약담보 책임을 지도록 했습니다. 그 밖에도 SK 컨소시엄 외 다른 기업들과의 개발 투자형 발전 사업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각각 100메가와트의 발전 사업권을 받는 조건으로 국제 협력 용지와 관광 레저 용지에 관광 주거단지 등을 조성하는 투자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SK가 이번에 진정성을 가지고 투자를 하게 되면 많은 대기업들이 관심을 갖고 투자할 수 있다고 보고 SK의 대규모 투자가 본격적인 새만금 기업 투자와 지역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지 기대가 모아집니다. MBC 뉴스 새만금 투자 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GS 글로벌도 새만금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560억 원을 들여 전기 상용차와 특장차 생산시설 그리고 수입차 점검센터를 지을 계획입니다. 관련 기업의 동반 투자는 물론 군산항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은호 기자입니다. 드넓게 펼쳐진 새만금 산업단지 109 부지입니다. GS그룹의 종합상사인 GS글로벌이 오는 2023년까지 이곳에 565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기상용차 조립 생산 라인과 특장차 제조시설, 전기차 배터리 조립과 수입차 점검센터를 운영합니다. 투자가 마무리되면 210명을 새로 고용할 계획입니다. 단순 조립 생산, 제품의 판매와 같은 단기적인 사업보다는 모빌리티 사업 전반에 걸쳐서 여기 중소기업의 수출 등에서 연결고리 역할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수출입 물류가 늘어나 군산항과 새만금 신항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GS글로벌은 GS그룹을 대표해 새만금 투자의 창구 역할을 하겠다며 추가 투자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SK와 GS 등 국내 대기업들의 새만금 투자가 잇따르면서 협력업체는 물론 해외 기업의 투자도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새만금의 투자 가치가 매우 높아져 가고 있다. 특히 미래 첨단 산업의 저축이지로서의 이미지가 이제 가꿔져 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무래도 큰 대기업들이 투자하게 되면은 외국에서도 바라보는 시각이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기업들 또 국내 기업뿐만이 아니고 해외 기업까지 좀 이어질 수 있도록 항만과 공항, 철도 등 기업 투자 유치를 위한 기반 시설을 조기에 구축하는 일이 과제로 남았습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SK그룹이 새만금에 2조 원을 투자해 데이터 센터와 창업 클러스터를 구축합니다. SK그룹은 오늘 군산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와 최태원 SK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투자 협약식을 갖고 2029년까지 1조 9,700억 원을 투자해 컴퓨터와 통신과 관련한 각종 데이터를 저장하는 데이터 센터를 짓고 2023년까지 1,000억 원을 들여 창업 클러스터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송하진 전라북도지사는 이번 투자로 300여 개 기업 유치와 2만여 명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며 SK투자를 적극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새만금이라는 넓은 도화지에 어떤 그림을 그릴지 생각해봤다. 새만금에 2조 원 투자를 약속한 SK 최태원 회장의 말입니다. 새만금에 추가로 투자할 생각이 있다는 뜻으로 해석되는데 전라북도가 관련 기업 유치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하원우 기자입니다. SK그룹 8개 계열사는 이달 초 알리백 가입 신청서를 냈습니다. 2050년까지 기업이 사용하는 모든 전력을 풍력과 태양광 같은 재생에너지로 조달하겠다는 겁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 구글 등 많은 글로벌 기업이 알리백에 가입돼 있지만 국내 기업으론 SK가 처음입니다. 2조 원 규모의 새만금 투자도 이런 배경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전력 사용이 많은 데이터 센터의 특성상 국내 최대 재생에너지 생산단지인 새만금이 가장 적합하기 때문입니다. 전라북도는 새만금에 풍부한 재생에너지 자원을 내세워 SK그룹의 추가 투자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습니다. 배터리셀과 모듈을 만드는 SK이노베이션,
배터리셀의 핵심 부품인 동박 소재 생산 기업 SKC 등이 유치 대상 기업으로 꼽힙니다. 새만금 쪽의 그 전기차 그 배터리 산업 이런 부분들의 그 신규 투자 유치 이런 부분에 방점을 두고 협약식에 참석한 최태원 SK 회장도 새만금이라는 넓은 도화지에 어떤 그림을 그릴지 생각해봤다며 추가 투자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뒤에 있는 넓은 땅들을 보면서 그만큼의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가능성을 하나하나 채워나가면서 혼자만 채워나갈 수는 없는 거고 많은 분들과 같이 노력하면서 채워나가는 재계순위 3위인 SK의 새만금 투자가 국내 다른 대기업은 물론 해외 기업 유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새만금개발청이 태양광 발전기와 소형 풍력 발전기를 만드는 YH에너지와 투자 협약을 맺었습니다. YH에너지는 다음 달 163억 원을 투자해 새만금 산단 209에 신재생 에너지 설비를 만드는 공장을 짓고 190명을 새로 채용할 계획입니다. 자동차 전장 시스템 전문 기업인 이시스가 군산에 입주합니다. 인천에 본사를 두고 있지만 주문 물량이 밀려들면서 새만금 강서특구지구에 이 공장을 짓게 됐는데요. 다음 달 준공을 앞두고 신규 채용에 나서 일자리 창출은 물론 미래 산업을 선도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모영숙 기자입니다. 인천에 본사를 두고 있는 자동차 전장 부품 업체인 주식회사 이시스. 군산 새만금 산업단지에 297억 원을 들여 이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다음 달 준공을 앞두고 신규 인력 채용에 나섰습니다. 생산직과 관리직 등 120명을 모집합니다. 내년도에 가동에 필요한 인원인 120명을 지금 채용 공고를 내고 지금 군산에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 물량이 요구 물량이 늘어나면서 저희는 내년도에 새만금 공장 옆에 제2 공장 신설도 검토하고 있고. 코로나19로 일자리가 가뭄인 요즘 이시스가 대규모 채용에 나서면서 군산의 지역 인재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이시스 새만금 공장은 자동차 전장 부품인 하이패스와 블루투스, 차세대 지능형 교통 시스템 등을 생산하게 됩니다. 4차 산업혁명인 자율주행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이시스는 모든 자동차 통신 기술에 대응이 가능한 뛰어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현재 인천 공장에 주문 물량이 밀려 공장 확장을 위해 적합부지로 새만금을 선택했습니다. 새만금 강서특구가 저렴한 임대료와 원활한 정부 지원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새만금을 선택한 이유는 강서특구 지정으로 정부 지원금이 다른 지역보다 높고 부지 매입비가 저렴하기 때문에 기업하는 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 이시스는 새만금 공장을 시작으로 내년 하반기에는 공장 증축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서특구지구에 전기차 생산 기업들이 포진하고 있고 부품 기업들이 들어서면 취업의 블루오션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큽니다. 강서특구 육성 사업을 통해 기술 핵심 기관과 연구기관이 기업의 수요를 반영해서 유망 기술이 발굴되고 또 그 기술이 다시 이전되고 기술 사업화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서 창업하고 투자하기 좋은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율주행 시대를 선도하는 이시스. 군산에 입주하면서 일자리 창출과 미래 산업을 견인하는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KCM 뉴스 모영숙입니다. 새만금 신재생 에너지 프로젝트의 한 축인 그린 수소 클러스터 조성 사업이 빠르게 진척되고 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과 현대로템 등 국내 유수의 기업이 협약을 맺고 그린 수소 생산과 활용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유령 기자입니다. 한국수력원자력과 현대로템, 두산중공업, 린데코리아, 한국특수가스 등 5개 기업이 새만금 그린 수소 생산에 가세했습니다. 전라북도 새만금 개발청과 업무 협약을 맺고 각각 그린 수소 생산과 수송, 활용의 역할을 분담하기로 했습니다. 현대자동차의 수소 트럭, 현대로템의 수소 액화 열차 등을 비롯해서 수소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부단히 저희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한테 또 기회를
제공해 주셨기 때문에 땅을 잘 고르고 뼈대를 세우고 피가 돌게 해서 일자리 만드는 데 기여하겠습니다. 지난해 22개 기업과 기관이 이미 동참한다는 뜻을 밝힌 바 있어 참여 기업과 기관이 모두 27개로 들어 사업은 순풍을 탈 전망입니다. 전라북도는 새만금 산업단지 509에 50만 제곱미터 규모의 그린 수소 생산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관련 기업의 입주를 추진할 계획. 올해 산업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고 2023년부터 클러스터 조성에 본격적으로 나선다는 로드맵을 제시했습니다. 생산부터 시작을 해서 이송, 활용까지 수소산업의 모든 것을 한 번에 해결하는 거점이 될 것입니다. 그린 수소는 정유 과정의 부산물로 나오는 부생수소와 달리 물을 전기분해하는 방식으로 생산됩니다. 막대한 전기가 필요해 태양광과 풍력 발전 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는 새만금의 가능성은 그래서 더 큽니다. 전라북도는 그린 수소의 적극적인 활용을 위해 올해까지 수소차 900여 대를 보급하고 6곳의 충전소를 조성하는 한편 침체된 상용차 산업의 돌파구도 그린 수소에서 찾는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새만금 광역 교통망이 될 공항과 신항, 철도 건설 사업이 올해부터 본격화됩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새만금 공항은 지난해 7월부터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해 올해 상반기 결과가 나오면 하반기에는 설계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새만금 신항은 2선석 규모로 올해 착공에 들어가 2025년 준공할 예정입니다. 항만을 연결하는 철도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예비 타당성 조사가 나오면 기본 계획을 수립할 전망입니다. 새만금 방조제가 준공된 지 10년 만에 새만금을 동서로 가로지르는 첫 간선도로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하은호 기자가 오는 24일 개통식을 앞둔 새만금 동서도로 공사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새만금 바다를 가로지르는 4차로 도로가 시원스레 뻗어 있습니다. 새만금 방조제에서 김제 진봉까지 20.4km를 잇는 동서도로입니다. 새만금 내부에 생기는 첫 간선도로인데 5년간의 공사 끝에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지금 공사 마지막 마무리 단계이고요. 이번 달 24일 날 개통식을 거행을 하고 다음 날 일반 차량들이 통행할 수 있도록 개방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오는 2024년 동서도로와 연결되는 새만금 전주 간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전주에서 40분 만에 새만금 방조제에 닿을 수 있습니다. 새만금 산업연구용지에서 관광 레저용지를 잇는 남북도로는 오는 2023년 7월 개통을 목표로 현재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 중입니다. 2km 길이의 교량 아래로는 새만금 신항까지 이어지는 철도가 놓일 예정입니다. 새만금의 물류와 교통의 중심축이 될 도로와 항만이 모습을 드러내면서 내부 개발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의 중심 허브 새만금 시내가 열렸습니다. 자, 이상으로 새만금 동서도로 개통식 공식 행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추운 날씨 그리고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에도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시범주행 참석 대비께서는 의전 도우미 안내에 따라서 시범주행 군산항에 하역된 컨테이너 화물을 전국 곳곳으로 실어나를 철도가 개통됐습니다. 장항선 대하에서 익산 구간은 복선 전철화까지 완료돼서 열차편이 확대되고 수도권을 연결하는 대체 노선 역할이 기대됩니다. 유리용 기자입니다. 군산항 컨테이너 부두에서 열차가 컨테이너 화물을 싣고 힘차게 내달립니다. 신설 군산항역에서 열린 군장산단 인입철도 개통식. 화물차를 이용한 육로 수송에 의존하던 군산항이 이제는 밤낮으로 쉬지 않고 달리는 열차라는 날개를 달았습니다. 700여 개 입주기업에서 생산하는 물품을 철도를 통해서 광양권, 부산권 등으로 편리하게 수송할 수 있습니다. 디젤 엔진을 단 구형열차 외에는 달리지 못했던 장항선 도내 구간도 전철화가 완료됐습니다. 익산역에서 대하역까지 전철화가 1차로 진행됐는데 장항선 전체가 2024년까지 복선전철로 개량되면 시속 250km의 준고속철이 달리게 됩니다.
호남선 KTX를 대신할 수도권 접근 수단이 추가로 생기는 셈. 전라선과 연계성도 강화해 서해안과 남해안을 잇는 간선 철도가 될 전망입니다. 선로 용량도 하루 23회에서 130회로 크게 증가되어 더 많은 열차가 운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간이역 수준이던 대야역도 외곽으로 이전하고 미래형 역사로 재탄생했습니다. 전라북도는 군장 산단 인입철도에서 새만금 신항을 연결하는 추가 단선 철도를 2027년까지 추진하고 있다며 새만금 물류 확대의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생태 문명 중심지 새만금을 내륙은 물론 세계와 연결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철도라는 날개를 단 군산항, 사통팔달의 요지가 된 익산역. 새만금 스마트 수변 도시 조성을 위한 매립 공사를 11월에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새만금 수변 도시는 2024년까지 1조 1,000억 원 여원 가량을 들여 새만금 국제협력용지 6.6 제곱킬로미터 대지에 2만 5천 명이 사는 규모로 조성됩니다. 이곳에는 사물인터넷과 인공지능이 적용된 중저밀도 주거시설과 복합리조트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매립공사는 도시 조성을 위해 10km 길이의 제방을 쌓고 바다를 메우는 작업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강임준 군산시장님, 그리고 박준배 김대시장님, 권인현 문수님께서도 이동하셔서 축포식 함께할 수 있습니다. 또 김병수 농어촌공사 기반조성 이사장님 이동해 주시고요. 최정우 새만금 총괄기획관님, 그리고 윤주선 새만금 통합심의위원장님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기원 계룡건설 상무님께서도 축포식 함께 하시겠습니다. 네, 오늘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착공식 축포식을 진행하기 위해서 주요 대기분들께서 이동하고 계시고요. 자리를 잡는 대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만금에 들어서는 첫 도시,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에 대한 기대감을 많이들 말씀하셨는데요. 스마트 기술과 아름다운 수변 경관이 어우러진 명품도시, 대한민국의 성장을 이끌어 나갈 도시가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착공식을 축하하며 축포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착공식을 기념하는 축포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축포식에 앞서서 잠시 기념 촬영이 있겠습니다. 네, 살짝 버튼 위에 손을 얹으시고 함께 사진 찍을까요? 네, 앞을 보시고 포즈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럼 내빈 여러분께서는 저의 하나, 둘, 셋 구령에 맞춰서 터치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새만금 항만의 배후 도시가 될 수변 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이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태양광과 같은 청정 에너지로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미래 기업을 유치하는 사업도 시작돼 새만금의 새로운 전기가 될 전망입니다. 유령 기자입니다. 방조제위로 힘찬 축포가 쏘아 올려집니다. 내부 수위를 1.5m 더 낮추면서 수면 위로 드러난 갯벌에 수변도시라는 이름의 복합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이 시작된 겁니다. 오는 2024년까지 1조 3천억을 투입해 2만 5천 명이 거주할 도시를 조성하고 새만금 신항과 연계해 비즈니스와 물류의 중심으로 키울 계획입니다. 새만금이 지역 발전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는 추진력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이루어내. 태양광과 풍력 발전으로 전기와 수소 등 청정 에너지를 만들고 미래 기업을 유치할 그린산단 조성 사업도 동시에 착공되었습니다. 새만금 산업단지 동편 유유부지에 1차로 99메가와트의
육상 태양광 발전단지를 조성하고 매립이 완료된 산업단지 5609 3.7제곱킬로미터를 전용 산단으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육상과 수상에서 생산하는 재생에너지가 그린 산단에 공급되면 재생에너지 100% 사용에 동참하는 글로벌 기업의 관심이 기대됩니다. 연간 122만 7천 톤의 이산화탄소 저감 효과가 예상됩니다. 아리백 무역 장벽을 넘어서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이미 SK가 국내 최초로 재생에너지를 전적으로 사용하는 RE100에 가입하고 그린 산단 부지에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기로 해 갈수록 관심이 높아질 전망입니다.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새로운 문명을 여는 생태 문명으로의 전환을 이끄는 도시로 성장하기를. 망망대해 한가운데 도시를 만들고 재생에너지로 친환경 제품을 만들 산단도 첫걸음을 내디디면서 새만금이 빠르게 궤도 위에 오를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전북 지역의 역사와 문화, 미래를 체험하는 국립새만금박물관이 내년 중 착공됩니다. 전라북도는 내년 상반기 중 새만금박물관을 착공해 2022년 완공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새만금박물관은 새만금 뉴욕의 역사와 고고학, 새만금 방조제 건설 전후의 생활과 환경 변화상을 보여주는 시설입니다. 새만금 박물관은 부안군 변산면 대학리 일대의 전시장과 수장고, 연구 교육시설 등을 갖춰 연면적 5,400제곱미터 규모로 건립됩니다. 새만금 개발청은 새만금 관련한 물품과 역사물 전시 자료를 기증받을 계획입니다. 관광 명소와 용지에 들어서는 가상현실 체험 테마파크와 리조트가 이르면 내년 5월에 착공됩니다. 새만금 개발청은 사업 시행자가 최근에 법인을 설립하고 자본금을 납입했다며 내년 상반기쯤 인허가 절차가 마무리되면 착공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사업 시행자인 새만금 VR, AR 리조트는 오는 2023년까지 813억 원을 들여서 가상현실 테마파크와 리조트를 짓고 2025년까지 가족 리조트와 컨벤션 센터를 추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신시야미 관광 레저용지 개발 사업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오는 2023년까지 200실 규모의 호텔을 짓고 인공해변과 레저시설을 조성할 예정인데 현재 새만금위원회의 기본계획 심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변 관광시설과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운영되게 된다라고 할 것 같으면 1만 명 이상의 고용 효과와 1조 원 이상의 경제적 파급 효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만금 방조제의 중심부인 전북 군산 신시도와 야미도 구간 매립부지 193만 제곱미터에 처음으로 민간 자본이 투자하는 관광단지가 조성됩니다. 새만금 개발청은 보성산업과 주식회사 한양이 구성한 컨소시엄과 총 3,600억 원을 투자하는 내용의 신시야미 관광용지 개발사업 협약식을 체결하고 오는 2027년까지 숙박시설과 관광 휴양시설 등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새만금 행정구역 통합움직임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새만금 개발청은 행정체계 설정을 위한 용역 결과 군산과 김제, 부안을 통합한 단일 행정체계가 가장 적합하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이에 따라 새만금 개발청과 전북도는 시군 협의와 주민 설득에 나서고 법 개정을 서두르기로 했습니다. 모영숙 기자입니다. 착공 5년 만에 개통된 새만금 동서도로. 하지만 행정지번이 없습니다. 방조제 도로의 행정구역을 둘러싼 소송이 진행되면서 5년 넘게 관할권 분쟁을 이어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행정구역이 정해지지 않으면 재산권 행사가 어려워 새만금 개발과 투자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사정이 이러다 보니 새만금 개발청은 지난 6개월 동안 행정체계 설정을 위한 용역을 진행했습니다. 용역 결과 새만금을 각 시군으로 나누지 말고 세종시처럼 단일 행정구역으로 만들자는 대안이 나왔습니다. 새만금에 걸쳐 있는 군산과 김제, 부안을 묶어 통합 새만금시로 관리하겠다는 겁니다. 또 다른 대안으로는 새만금 구역만 별도로 떼서 특별시 형태로 분리하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새만금 개발 사업을 하면서 이제 어떤 방향이 최적의 방안이냐라는 걸 설정 방향을 마련해 봤는데 3개 시군하고 새만금 지역을 통합하는 통합안이 가장 좋겠다. 실현 가능성 면에서나 새만금 사업
진행하는 데서나 일본으로 이제 선두적이가 됐고요. 이제 뭐 그게 진행이 되지 않을 것 같으면은 이제 새만금 지역만을 단일 행정체계, 단일 행정구역으로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다만 관리 방식이 확정되고 인구 유입까지 시간이 걸리는 만큼 한시적인 전북도 산하의 출장소를 새만금에 두는 방안이 검토됐습니다. 인허가권은 새만금 개발청이 관리하지만 민원이나 관리, 일반 사무 등은 세계 시군이 아닌 출장소에서 한 번에 처리하기 위해서입니다. 합의하고 뭐 여러 가지 공감대 형성하고 그것들을 하기 위한 뭐 필요하다면 법도 개정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시간은 좀 많이 걸릴 것 같고요. 새만금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행정 업무를 논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시적으로 임시 행정 체계를 좀 운영을 하자라는 것도 같이 연구를 했어요. 전라북도에서 출장소를 만들어서 전라북도에서 지경으로 이제 운영을 하는 거죠.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의 한 축인 그린 수소 클러스터 조성 사업이 빠르게 진척되고 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과 현대 로템 등 국내 유수의 기업이 협약을 맺고 그린 수소 생산과 활용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유령 기자입니다. 한국수력원자력과 현대로템, 두산중공업, 린데코리아, 한국특수가스 등 5개 기업이 새만금 그린 수소 생산에 가세했습니다. 전라북도 새만금 개발청과 업무 협약을 맺고 각각 그린 수소 생산과 수송, 활용의 역할을 분담하기로 했습니다. 현대자동차의 수소 트럭, 또 현대로템의 수소 액화 열차 등을 비롯해서 수소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부단히 저희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한테 또 기회를 제공해 주셨기 때문에 땅을 잘 고르고 뼈대를 세우고 피가 돌게 해서 일자리 만드는 데 기여하겠습니다. 지난해 22개 기업과 기관이 이미 동참한다는 뜻을 밝힌 바 있어 참여 기업과 기관이 모두 27개로 늘어 사업은 순풍을 탈 전망입니다. 전라북도는 새만금 산업단지 509에 50만 제곱미터 규모의 그린 수소 생산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관련 기업의 입주를 추진할 계획. 올해 산업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고 2023년부터 클러스터 조성에 본격적으로 나선다는 로드맵을 제시했습니다. 생산부터 시작을 해서 이송, 활용까지 수소산업의 모든 것을 한 번에 해결하는 거점이 될 것입니다. 그린 수소는 정유 과정의 부산물로 나오는 부생수소와 달리 물을 전기분해하는 방식으로 생산됩니다. 막대한 전기가 필요해 태양광과 풍력 발전 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는 새만금의 가능성은 그래서 더 큽니다. 전라북도는 그린 수소의 적극적인 활용을 위해 올해까지 수소차 900여 대를 보급하고 6곳의 충전소를 조성하는 한편 침체된 상용차 산업의 돌파구도 그린 수소에서 찾는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